네, 조동호입니다. 그럼 먼저 그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그 신년 사용제로 발표된 이래로 그 경제 분야 분석을 매년 저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만큼 그 북한이 자신감을 보이는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까 그 김용수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경제란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경제변을 걸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도 제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제목이 만약에 뭐 4대강 사업으로 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만약에 했다면은 그거는 그만큼 4대강 사업을 올해 추진할 만한 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목으로 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의 추진이 여건이 그 여의치 않다거나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한다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분야에서 노력합시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전에 지난 그 95년서부터 그 신년사 제목을 보면은 경제 분야를 제목으로 고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거의 다가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냥 강성대국 만들자, 뭐 하자. 근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해서 인민성을 형성하자. 그렇게 할 만큼의 내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제목을 뽑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요. 더욱이 경제 분야의 과업을 제목으로 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꿔 말씀해서 한 달 전에 화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물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몇십 분의 1에서 한 100분의 1 정도로 가격은 내리고 월급은 그대로 줬습니다. 그만큼 구매력이 높아진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게 많아지겠죠. 그럼 그만큼 물건을 경공업 제품이건 채소건 그만큼 공급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화폐 개혁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둘째치고 적어도 김정일 머릿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2년 전에 인민생활제일주의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사라졌다가 올해 다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화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력갱생, 자립경제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이라는 표현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건 그만큼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계획경제 시스템을 복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내적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자신감이라는 것이 100% 자신감이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부제를 뽑은 것처럼 적어도 절반 이상은 대내적인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100은 아닐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한 30건, 40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뭔가 지원이 들어올 것이다. 뭔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뭔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대내적 자신감과 대외적 기대의 믹스가 그 북한 당국이 2016년을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직 사회주의 포기할수는 없는 거고요. 강성대국 건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체제는 늘 똑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을 경조했다는 것은 앞에 두 분 선생님 분석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신년사 앞부분에 보면은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김정일의 어록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지난 15년간을 보면은 주로 정치 군사적인 거에 대한 김정일의 추상적인 선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시 김정일 어록조차 아주 구체적인 경제 문제가 내걸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수령님의 유언을 관철하는 정치적 사업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엔 4대 선행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규정을 했다가 올해는 4대 선행 부분조차도
인민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경제정책의 슬로건은 다 아시다시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동시에지 사실은 국방공업 우선 정책이죠. 김일성 때는 중공업 우선 정책, 중공업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거였다가 김정일로 넘어오면서 중공업이 국방공업으로 좀 구체화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방공업이 상당히 뒤로 밀립니다.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지난 요 몇 년간의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인데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제연구라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에 그 북한의 경제 노선에 관한 논문들 보면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디베이트가 지난 2, 3년, 3, 4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은 말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에 악센트가 있는 거다. 우리가 국방공업 발전 없이는 국방공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않는 이상 무슨 경공업 농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아주 그 국방공업 우선 발전에 방점을 찍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제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숫자를 나누면 뭐 약간 좀 앞에 것보다 좀 미달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다. 장군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방공업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만 경공업과 농업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슬쩍 방점을 후자에 찍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국방공업 우선 노선과 경제 분야에서 이 경공업 농업 중시 노선과의 어떤 그 일종의 디베이트가 있어 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대내적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화폐개혁도 실시하고 경공업 농업 쪽으로 좀 더 강조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트렌드로 만약에 굳어진다고 한다면은 국방공업 중심에서 이제는 뭔가 그러니까 선군에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선군에서 단순한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선군에서 국민일치 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선군에서 어쩌면 선경으로 가는 어쩌면 2010년이 그 출발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해봅니다. 그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죠.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표현이 없어진 것도 어쩌면 대내적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현지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지 지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뭐 어쩌면은 그 김정일의 건강이 올해 언제 또다시 악화돼가지고 현재 지도를 못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억지적으로 했으면은 그런 것을 미리 좀 까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 후계 체제 좀 더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김정일의 현지 지도 코스의 축소 같은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95년 신년사가 발간된 이래 처음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원산농업대학 같은 교육기관들이 다운표를 해놨습니다만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확 꾸려졌다는 표현이 지난 15년 만에 처음 나옵니다. 이건 교육기관들이 새롭게 꾸려졌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봤었는데 12월에 우리 남쪽 사람은 아니고요. 평양에 가서 자기 친척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었던 것 하나가 자기가 평양에서 자기 친척 그 학생 이야기를 들었더니 뭐 김정은은 3대 장군이라고 하더라. 주로 이런 젊은 애들, 평양의 젊은 애들은.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의 법과 대학 건물이 새로 건설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시점이. 근데 본래 설계도 의하면 이렇게 그 기존의 김일성 종합대학 건물에서 이렇게 높이 올리는 스타일이었는데 3대 장군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낮게 해서 좀 옆으로 넓게 한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건설했더니 역시 3대 장군님께서 뭐 외국 사료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보기 좋더라. 뭐 그런 말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3대 장군 칭송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어쩌면은 이번에 김일성 좀 이것도 좀 과대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슬슬 이제 그 김정은의 업적 같은 것도 슬슬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현지 지도의 언급이 사라진 것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